정화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정해는 아마 내가 진작에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대충 지인이라. 대충 충신열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미 고인들의 견해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원리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관이 정관을 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밖에 몰라. 정관 플러스 정관. 오로지 원리 원칙대로 적용시켜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밖에 몰라.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라님만 생각하는 거죠. 충자를 보십시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느냐? 나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군, 임금.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뭔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축과 비교한다면 정반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 정축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좀 사사롭게 자기의 인생을 경영한다 그러면, 정해는 뭔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 6개의 정화를 통해서 정화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언이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정해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관이 정관을 본 이런 패턴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해수 속에는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습니다. 이 무토는 논하지 않습니다. 지장간에는 있는 법이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심리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해는 상관기가 없다고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임수는 그대로 정관입니다. 간목은 정인입니다. 정인과 정관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은 뭐냐?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수동도 말할 수 있겠죠? 수동적입니다. 이런 성분의 사람이 가장 곤란한 말은 무엇인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가장 곤란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알아서 어떻게 하지? 뭔가 주제가 주어져야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 정해의 특성이다 보니까 뭘 주고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연구실이나 이런 창작실에 이런 그 기획 파트에 맡겨놓으면 이건 사람을 잘못 쓴 것이다. 이 사람은 시행하는 사람이다. 시행자. 시행은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데 어떠냐? 사심이 없어. 무사심이야. 있는 그대로, 명령받은 그대로 그것이 이치에 타당해야 돼. 이치적이라 해야 돼.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수행하는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로 인해서 주변이 편안하고 즐거웠다면 능히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것이 정해의 특성입니다. 장점이 좀 많은 것 같나요? 네.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단점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딘가 누군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느 당의 우두머리보다는 그 당에서 일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확실한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으면 가장 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능동적인 시대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성분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네가 뭘 팔든지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다만 뭔가를 주고 이걸 가지고 가서 팔아오너라 그러면은 아마 해올 것입니다. 묻겠죠. 얼마 받을까요? 5천 원 받아오너라. 어디로 가서 팔을까요? 남대문 시장으로 가거라. 언제 출발할까요? 알아서 좀 가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비유한데 좀 과장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바른 안내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서 멋지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똘마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자가 신통치 않고 안내자가 너무 사욕을 밝히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희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회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고 이러한 성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내자가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고 지혜롭다면 그보다 더한 행운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안내자가 좀 사욕적이고 음험하고 좀 뭔가 이렇다면 이런 사람은 거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혜는 내 운명이 남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운명 내 스스로 짊어지고 떠난다고 생각하는 정축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계교가 부족하다. 원칙대로 부지런히 하는 쪽은 능하나 뭔가 요리조리 꾀를 부린다거나 뭔가 나를 위해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뭐 금고에 돈을 좀 빼낸다든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고 맡겨놔도 될 것이다. 그래서 대충 지인이라는 것은 꼭 국가에서 일을 맡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일상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뭔가 믿어만 준다면 끝까지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치에 타당해야 될 것. 이게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건 바로 정관의 고집이죠. 정관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은 안 됩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죠? 따집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임금이 잘못하면은 따져야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건 충신이 아니죠. 그건 개죠. 개. 이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집개가 이렇게 지죠. 그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말 나오죠. 누군가서 돌 하나 탁 던지면은 막 왈왈거리고 달려듭니다. 그래, 누집개가 짖냐고 그러죠. 개는 안 됩니다. 개는 편관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정자가 없습니다. 정자가 있으면은 그 정자는, 개와 같다. 물론, 충성. 그건 신복이라고 그러죠. 신복. 신복과 충신의 다른 점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자라는 일주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신복이다. 죽으라면 죽고 뭐 쥐약도 독약도 다 마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곤란하네요. 자기 인생이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자를 안 만들고 적어도 뭔가 이치적, 합리적,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일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그 일을 내가 수행하겠다. 그리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쎄 좀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 보기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해의 특성이고, 60간지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색깔이 선명하고 뚜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충지인이라는 별명을 하나 얻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심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봤을 때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접수하게 되죠. 중국 사람 말로는 일리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도리, 이렇습니다. 도리가 있다 이거죠. 말된다. 말된다가 아니고 유도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글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대만 가서 어느 선생이 이런 맞는 얘기를 하길래 이게 유도리 했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칭찬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 따오리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군요. 올 지난 겨울에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한 분이 있다가 유도리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도리 뭡니까 이게?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다른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정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상담을 하는 데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꾸정거리는 것은 안 되겠죠. 자, 정화가 항상 상관을 좋아하나 했더니 정해에 오니까 상관이 가위표를 쳐야 됩니다. 이미 남을 위해서 충성을 뭔가 내가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사욕이 동합니다. 이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불일치 그런 걸로 봐서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글자에 따라서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1차전에 상관이 있다. 상관은 정면으로 정관을 극하네요. 그걸 받게 된 정관은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속에 간목이 나와서 막아주면 좋겠는데 역시 이 간목도 해수 속에 임수 속에 들어있는 간목이죠. 나와서 적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정해만큼은 상관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혼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서 자기 가게를 갖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 직장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어중비기가 돼버리죠.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직장에도 잘하면서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참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자기 일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죠. 출근만 잠시 했다가 자기 일 하러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끄뜨기만 직장인이고 속은 사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화장세계 또는 뭐랄까 사바세계? 화장세계라고 그럽니다. 화장세계는 온갖 것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급제는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주체가 강화돼서 나쁠 거 없죠. 목은 직관력이 살아납니다. 괜찮네요. 좋습니다. 일지에 내가 내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빨리빨리 파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감 있는 이런 성분들은 정인과 정관 이런 사람은 고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고위 관직에 잘 수행할 수 있겠다. 고관 옆에는 대작이 붙나요? 대작은 백작, 공작 그런 것 같습니다. 고관대작이다. 매우 아름다운 배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희생봉사하는 화신이죠. 희생봉사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성이 있는데 저 재성은 아무래도 이 구조에서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만 봐야 되겠네요.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에 서두르게 됩니다. 자기 일을 맡아서 평생 해야 되는데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 이게 거친 일이 될 수 있죠. 대충. 서두르는 일은 다 대충입니다. 콩밥 빨리 먹는 놈은 변소 가서 알아보고, 밭고랑 빨리 매는 놈은 비 온 뒤에 알아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풀을 뽑았다고 뽑았는데 비 온 뒤에 다 살아나. 빨리 해치는 놈은
나도 편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반맥은 논벨 때 참 잘합니다. 속도가 붙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오라면 나은 일입니다. 그래 다시는 안 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을 살려야 되는 마당에서 재성을 봐버리면은 일이 거칠어집니다. 정밀성이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재성이 정밀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관성은 시간과 다투면 안 됩니다. 관성의 상극은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관성은 시간과 다투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은 별로 안 좋다. 일지에 이미 정관이 있는데 또 정관, 편관 보는 거는 반갑지는 않겠죠. 그냥 그대로 무난하다. 흉하지는 않지만은 무난한 정도는 되지만 반갑지는 않구나. 그저 그렇다. 정관이 또 있으면은 너무 복종이 지나쳐서 억압이 되겠습니다. 억압이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겠네. 편관,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봉사해야 되는데 강제 봉사도 해야 돼 또? 편관이 들어와서 이것도 나름대로 혼란이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성분들은 뭔가 좀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은 안 든다. 힘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식상만 안 만난다면 그런 대로 뭔 일을 하든지 사회 적응을 잘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회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회에 잘 어울리는 사회형이다. 창의적, 독창적 이런 건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간끼리 서로 일간 좌우에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또 그만큼 또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것들을 일일이 다 해석하고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황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미루어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일입니다. 이 정도 하고서 한번 사주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갑진, 경호, 정해, 신축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는 정화가 좌우에 정편제를 봤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정편제가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상당히 좀 서두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 것은 뭔가 좀 이게 제대로 복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좀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창의적이지는 못합니다. 축토는 이미 멀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못한 걸로 봐서 이런 경우는 그저 관리 감독은 하는데 너무 결과에 서두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소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염려를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경술, 갑신, 정해, 갑진이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황을 본다면 정해가 좌우에 갑목을 만났습니다. 갑목은 상당히 좋은 순서에 들어가 있네요. 사람 괜찮은 사람이군요.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꾀를 안 부리고 신속하게 깝깝하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만 겹친 거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게 되네요. 갑목이 겹쳐 있죠. 이것은 너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다가 정작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직관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서 들어와야 직관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양쪽서 들어오는 직권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흥크러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심리 구조를 갖게 되면은 하나를 무시해버리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만 남죠. 어떻게 없앱니까? 불가능하죠. 다만 의도적으로 너무 그 직관에 대한 직관의 말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귀는 한쪽 귀를 막아놓고 한쪽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이 망상급이죠. 망상급이다. 망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망상은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 조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맡은 능력을 발휘할 것 같고, 이런 사람에게 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은 그야말로 난 너한테 말해주기 싫다. 난 너하고 상대하기 싫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려니까 주체도 약하고 식상도 멀고 잘 안 됩니다. 힌트라도 줘야지. 힌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힌트를 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뭔가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스케줄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처음 스케줄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변덕 없이 꾸준하게 자기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심리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우고 중간에 너무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 반면에 이런 사람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재성이 멀리 있어서 이 재성은 뭔가 스스로 마무리하기에 마땅치 않은 걸로 보고, 오히려 인성과 관성을 살려서 수행자가 된다든지 한다면은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남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수행자의 등불이다. 예전에 누가 말하기를 해수는 바다, 호수에 정화가 있을 때는 이것이 등대가 돼서 밤길 가는 사람을 비춰준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밤길 가는 사람을 비춰주는 자신은 외롭고 고독하지만 남들이 밤길에 길 잃지 않고 잘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보상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에는 인성이 넘치는 것만 조금 더 감하게 된다면 아주 양호한, 즉 어떤 그 정관이 정관을 본 그런 경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을사의 기묘에 또 정해의 임자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또 뭡니까? 정관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또 있네요. 겹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종과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한테도 복종, 과장한테도 복종. 전신이 복종을 하게 되면은 주체가 또 안 남아날 것 같네요. 근데 여기다가 또 약간의 거부하는 식신이 또 붙어 있네요. 그냥 복종만 하고 그냥 그 소속에 대해서 그냥 충성만 하면 되겠는데, 또 식신은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보다는 사욕적이다. 자기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보통들 나쁘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의 오류입니다. 학교는 봉사만 가치를 높여주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가치를 적게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중간한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이익과 해야 될 일, 봉사는 봉사, 이익은 이익,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강했다 이겁니다. 이런 교육은 글쎄 옳시다. 전 국민의 교육자화, 전 국민의 충신화를 위한 교육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개성을 살려주고 개성을 추구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다. 세상은 첨예하게 이익과 그 능률 위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교육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관이 겹친 데다가 식신이 떠 있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집중력이 분산되겠습니다. 분산되는 집중력을 뭔가 생산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갈등이 필요하겠고, 이런 사람의 적성은 참 봐주기 어렵습니다. 좋게 하나 잡아준다면은 연구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식신이 있으니까 연구직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크게 보니까 그 연구직도 극받았습니다. 무력함 제대로 안 됩니다. 잘 주체도 없습니다. 급기야 사주도 약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게 참 마땅치 않구나. 뭔가 운이 돕지 않으면은 고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모양이 없는 수하고 토하고의 대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글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6편의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축부터 정해까지 살펴본 결과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것이 없네요. 다 각각의 색다른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식갑자 중에서 정화에 해당되는 6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